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 쉬셨고요. 자, 256쪽.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한 번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편해요. 자,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느냐?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 크게 여러분들 보는 그림처럼 지구를 하나 그릴게요.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자, 그리고 여기 회전축. 이게 회전축에 요걸 축으로 도니까 요게 요쪽이 북극, 여기 남극.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요 한가운데, 자, 태양빛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빛은 나란하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한가운데를 쫙 잘라서 적도, 0도. 그리고 북반구만 먼저 자를게요. 남반구는 아직 안 할게요. 북쪽으로 30도씩 자를게요. 그래서 북이 30도, 60도, 여긴 극 90도.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태양빛이 들어오면, 자,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태양빛이 들어오면요. 태양빛이 들어오면 여기 적도는요, 뜨거우니까 공기가 팽창하면서 상승해요. 여기가 지표면이니까 이게 상승하는 거죠. 공기가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북극이나 남극에서는요, 지표면이 너무 차가워요. 공기가 수축해서 아래로 침강해요. 그래서 공기가 아래로 이렇게 침강해요.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럼 공기가 하늘 위로 솟았다 그래서 계속 솟는 건 아니고요. 대륙권을 따라서 회전하겠죠. 갔던 게 저희도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공기가 차가워져서 침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순환이 하나 생기죠. 공기가 돌아요. 그 다음에 극에서 내려왔던 공기는 양쪽으로 뻗어갈 텐데, 양쪽으로 뻗어갔던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상승해서 이렇게 순환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생기죠.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25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순환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 두 개의 순환은 직접적인 원인이 있죠. 가열에 의한 상승, 지표 냉각에 의한 침강. 해서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회전한다, 순환한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직접순환,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이 여기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돌다 보니까 따라서 돌고 돌다 보니까 따라서 돌아서 이렇게 가운데서 샌드위치로 도는 회전이 하나 생기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회전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회전이 하나 생기는데 이거를 간접순환이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거기 나온 것처럼 패렐 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요 순환 모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순환 모델을 만든 사람이 이걸 패렐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름인 패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다. 이거를 패렐 순환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헤들리 순환, 패렐 순환, 극순환.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은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직접순환. 그 다음에 패렐 순환은 간접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한 거예요.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요 그림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요 옆에 사이드에 보면 이 그림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서 뭐 할 건데, 순환이 일어나면 결국은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적도예요. 그냥 양극, 북극, 남극이라고 치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여기는 에너지가, 여기는 과잉 에너지가 남아요. 과잉. 그 다음에 옆에는 부족.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과잉에 남는 에너지를 양극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남는 에너지를 양극으로 보내려면 지구에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순환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기 대순환이에요. 이게 대기 대순환이에요. 그럼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서 뭐 하느냐? 적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양극으로 보내줘요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됐죠?
자, 오늘 얘기는요, 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틀어지면 오늘 하는 얘기는 싹 다 틀어져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패렐 순환 모델이고요. 헤들리 순환, 패렐 순환, 극순환, 직접순환, 간접순환. 순환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상에 살죠. 우리는 요 위에 바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상만 신경 쓸게요. 요 동네는요. 고緯도에서 30도에서 극으로, 그러니까 0도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바람이. 원래대로라면 요 노란색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돼요. 지표면에서는. 지표면에서는 위도 30도에서 적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야 정상이에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뭐래요? 자전이라는 거래요. 자전이라는 걸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전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전향력은 뭐냐면 내가 공을 던지면 그냥 쭉 날아가겠죠? 문제는 공을 던지면 지구가 자전이라는 걸 해버리기 때문에 공은 그대로 직진했으나 우리가 보기엔 공이 이렇게 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북반구,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지혁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금부터 왼손 비하 발언 할 거야. 알았죠? 저기 왼손잡이 또 없죠? 없지? 진짜 미안해요. 왼손잡이 비하 발언을 좀 할게요. 지금부터. 자, 우리는 어디 살아요? 북반구에 살아요.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왜 오른손잡이가 많으냐? 이거 전향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자, 북반구는요. 전향력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무조건.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왼손잡이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농담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라고.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러면 진행 방향이 30에서 0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거의 오른쪽이면 이쪽으로 휘어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휘느냐?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휘어서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위도 30도에서 60도까지는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요 노란색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정상인데 북반구는 다시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생긴다 그랬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다 보니까 서쪽으로 휘어서 바람이 불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편서풍이라고 그래요. 자, 0도에서 90에서는요 60도로 아래 내려오는 바람이어야 되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런데 역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런 식으로 휘어서 바람이 불어가요. 이거를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극에서 동쪽으로 휘는 바람, 서쪽으로 휘어서 부는 바람. 선생님, 근데 왜 얘는 편동풍이라고 안 부르고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요. 우리 범선이라는 거 있죠. 뭔지 알아요? 그 캐리비안 해적 같은 데 보면은 돛 크게 달아갖고 뭐 대항해 시대를 연 그 배. 그 배가 무역풍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풍인 요 바람을 타고 움직여요. 여기가 이제 대항해 시대예요. 요 바람대 여기. 그래서 무역을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저거를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됐을까요? 이런 거 알아두면 좋잖아. 나중에 혹시 미팅 같은 거 나갔을 때 할 말 없을 때 캐리비안에 무역풍, 범선, 하면서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쵸? 괜찮지 않나? 할 말 없으면 그것도. 그쵸? 왜 오른손잡이냐? 그러면서 만약에 왼손잡이가 나왔어. 상대방이. 왼손잡이시네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주면 왼손잡이가 좀 기분 나빠하지만 신선해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지?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나? 그러면서. 자, 그래서 오른손 쪽이에요. 자,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되느냐? 남반구는요, 정확하게 딱 반 접었을 때 그 뭐라 하죠? 데칼코마니라 그러나요? 데칼코마니로 딱 붙이시면 돼요. 어떻게 붙이느냐? 얘도 30도, 남이 30도, 60도 극으로 나누면요. 얘는 고스란히 반대로 그리시면 돼요. 와서 내려가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왔던 게 가서 올라가고 가고 그럼 올라오고 가고 내려가고 가고 똑같이 그리는데 원인은 똑같은데 방향만 저렇게 딱 데칼코마니로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바람 방향도요.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왜?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거의 문제는요. 어차피 북반구만 물어봐요. 남반구는 거의 안 물어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남반구는 나오는 거 엘리냐 라니냐밖에 안 나오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하고 뭐 하나 한 거냐면 요거 하나 한 거야. 요거 하나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뭐라 해야 대기 대순환이라고 불러요. 지구에서 이 남는 과잉된 에너지를 양극으로 보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얘예요. 얘가 무조건 모든 거의 시작이에요. 순환에. 자, 그럼 얘가 일어나면 자 보세요.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불어요. 그러면 바닷물도 바람에 의해서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잠깐 지울게요. 바닷물이 밀려가는 방향이 조금 독특해요. 제가 흰색 방향으로 바람 방향을 표시하잖아요. 이게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만약에 북반구잖아요. 전향력이 생긴다 그랬죠. 전향력은 항상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바닷물은 얘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 오른쪽인 이 방향으로 휘어서 바닷물이 가요. 이렇게 진행해요. 바닷물은. 독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있는 물은요. 요 방향으로 휘어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다시 여기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바닷물이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요. 거기 밑에 그림 보세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0도 위쪽으로 0도 밑으로는 보지 마시고 0도 위쪽으로 보면은 바닷물이 이런 식으로 밀려나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육지가 있으면 바닷물이 부딪혀서 못 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요. 여기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의 순환이 하나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시계 방향 순환 이름 볼게요. 여기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대양 중에서 제일 더 큰 게 태평양이에요. 그렇죠? 태평양에서 적도 위에 보면 북적도 해류라고 있어요. 요게 북적도 해류예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죠. 아시아 대륙에 부딪혀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쿠로시오 해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가고 있는 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태평양, 태평양 북쪽에 있다 이걸 북태평양 해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미대륙에서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 얘를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불러요. 요 순환이 하나 생기는데 요 순환은 무슨 방향으로 생기죠? 시계 방향 순환이 하나 생기죠. 됐을까요? 이 순환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얘도 외우셔야 돼요. 얘 순환 이름 아열대 순환이에요. 딱 위도가 30도 위아래로죠.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얘를 아열대 순환.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보시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하나 있죠. 물론 지도상에 보면 아주 약하게 돌아요. 위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아한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아열대 순환이니까 위에를 아한대 순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렇게 불려요. 근데 물어볼 때는 이게 제일 잘 나오겠죠. 제일 크니까.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되느냐? 접으세요. 마찬가지로 데칼코마니로 접으세요. 접으면 해결돼요. 그런데 남반구는요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독특한 게 뭐냐면 북반구는요 다르게 남반구는요 여기에 남극 대륙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요 위에 있는 순환이 안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순환이 하나 생기죠. 요거를 거기 보시는 것처럼 남극 순환류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하나만 외워주실래요? 남극 순환류 그러면은 편서풍 때문에 생겨요 라고 하시면 돼요. 물어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남극 순환류, 편서풍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얘는 순환이 안 생기죠. 여기서는 반대 방향 순환이 하나 안 생겨요. 왜? 남극 대륙 때문에 순환이 안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남극 순환류는 편서풍 때문이에요 라고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죠. 따뜻한 물이. 이거를 난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오죠. 이거를 한류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슨 배우들이 가던 그 한류 열풍 말고 다른 거예요. 한류예요. 자, 그러면 대기대 순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해수의 표층 순환 역시 왜 생기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기대 순환 때문에 의해서 해류의 표층, 해수의 표층 순환도 생기고 이러한 순환 때문에 뭘 한다?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양극으로 보낸다. 지구의 적도에서 에너지가 남는 이유는 태양이 들어올 때 문제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됐죠? 깔끔하죠?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라고 해서 256페이지 1, 2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요거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면 요거 갖고 파생되는 거 따다다다닥 집어내면 편하겠네요. 직접 해보세요. 한 번은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한 번만 제대로 그려놓으시면 2학년 때도 편하고요. 지구과학을 수능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지구과학 수능까지도 편해요. 그건 제가 보증할게요. 모르겠다. 이 중에서 또 나는 또 상남자 코스 해가지고 뭐 물화 선택자 뭐 이런 거 나오려나? 아닌가? 멋있게 물투화투 어때? 멋있잖아요. 물투화투 선택. 근데 뭐 물화생지 중에서 뭘 선택한다고 해서 멋있고 안 멋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됐도 점수가 나오는 게 멋있는 거죠. 물화 선택했는데 점수 더럽게 안 나오면 정말 쪽팔린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맞다. 여러분들 선택 과목 선택하실 때 주위 사람들 얘기를 참고하시는 건 좋아요. 제 얘기도 참고만 하세요. 참고로. 그런데 가끔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자기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도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개인의 취향인데 가끔은 자신들의 편의상 이렇게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좋은 점 나쁜 점만 들어보시고 나는 그래도 그게 뭐가 좋겠다 하시면 그거 하세요. 저는 뭐라고 뭘 해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요. D 사막화라는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사막. 여러분들 사막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지 더운 동네. 그건 맞아요. 무지 더운 건 맞아요. 사막이. 그런데 사막은요. 더움과 동시에 건조해야지 사막이죠. 건조해야 돼요. 덥고 건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 위도 30도. 여기 30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기가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하강기류하고 상승기류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지표면에서요. 공기가 뜨거워져서 가열돼서 상승하잖아요. 공기가 상승을 하면요. 공기덩어리는 상승하면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팽창이라는 거래요.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구름이 형성이 돼요. 이건 뒤에 엘니뇨 라니냐 할 때도 해야 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면은 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는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죠. 이거를 저기압대라고 불러요. 지표면 기준이에요. 항상 우리는 고기압, 저기 이런 거 다 지표면 기준입니다. 바람 방향도.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는 저기압대에서는 구름이 형성되니까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자, 그런데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잖아요.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면 어디까지니 영상이? 이거 표시해놔야지 또. 여기까지가.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면 공기덩어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압축이 돼버려요. 이걸 단열 압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체는 온도가 따뜻해져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구름이 사라져요. 그럼 여긴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이 돼요. 그럼 여기는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여기를 고기압대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비가 안 와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는 곳이 여기랑 여기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추운 데니까 근기에 관심은 없고요. 여기 위도 30도는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위도 30도니까 적당히 덥죠. 그런데 하강기류가 형성되니까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요 라인은요. 요 위도 30도 라인은요. 물론 남반구도 그렇고요. 북반구뿐만 아니라 남반구도 하강기류니까 요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위도 30도 지역은 더우면서도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 딱 사막이 되기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지구 사막이 주로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막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위도 30도, 북위도 30도랑 남위도 30도에서 왜 사막화 지역이 나타나니? 그러면은 첫 번째, 자연적 원인이에요.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자연적 원인이고요. 거기 보시면 써 있죠.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증발량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감소한다. 왜? 증발은 잘 되는데 비는 안 오니까. 그래서 사막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인간이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연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위적인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위적인 원인은 잘 안 물어봐요. 여기서는. 거기 나와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오면 아, 그 정도 당연하겠지 하는 거 그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는 위도 30도 지역이 사막화 지역인데 많이 물어볼 거예요. 서술형으로도 왜 사막화 지역이니? 그러면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 하강기류가 형성된 고기압대 혹은 고압대라고 불러요. 고압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막화 지역입니다. 구름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많습니다. 강수량에 비해서 꼭 나옵니다. 위도 30도, 북위 30도, 남위 30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256페이지 맨 밑에까지 얘기를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 257페이지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자, 문제는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인데 이게 꼭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혹은 기말고사 때 얘가 한 문제가 꼭 나올 텐데 주위에 혹시 수능 치시는 분들 중에 지구과학 하신 분들 혹은 내신으로 지구과학 하신 분들한테 엘니뇨 라니냐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아, 그게 딱히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가 되게 헷갈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자료를 주고 이게 엘니뇨일까요? 라니냐 현상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료 해석을 잘못해서 엘니뇨인데 라니냐겠지라고 문제를 풀 때면 답하고 실제 그때 내가 선택한 답하고 정확히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아니면 도예요. 무조건. 그래서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잘 찍으셔야 돼요. 근데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라니냐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라니냐가 제일 쉬워요. 라니냐가 위에다 써볼까요? 극심한 현상이라고. 극심하다. 뭔가가 더 심해지는 게 라니냐예요. 그럼 평상시보다 뭐가 심해지면 라니냐가 되는 거고요.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엘니뇨가 되거든요. 그런데 라니냐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뚜렷하게 잘 나타나요. 그런데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현상이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라니냐 하나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셔서 보기를 봤을 때 그림을 봤는데 이거 라니냐인가 하고 봤는데 라니냐는 아닌데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엘니뇨예요. 이건 마치 형제가 2명 있는데 사고 쳤어요. 엄마가 누구야? 첫째가 아니래. 무조건 아니래. 그럼 100% 둘째지 뭐. 그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외동이면은 100% 본인이죠. 그렇죠? 외동의 단점, 집에서 사고 치면 무조건 나다. 그렇죠? 그게 단점이에요. 장점. 용돈 받으면 기가 막히게 잘 받는다. 우리 예안이 이번에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와, 용돈 꽤 벌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용돈 주시더라고요. 같이 가셨는데. 야, 외동이 좋긴 좋아. 그렇죠? 그다음에 어저께인가? 우리 예안이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 13인데 뭘 잘못 깔았나 봐. 바탕화면에 넘겼는데 블랙이 돼버린 거 화면이 이제 속된 말로 벽돌이 돼버렸네 핸드폰이. 아니 그러면 딴 애들 같으면 아이폰이 얼마짜리야. 뭐 망가졌으면 전전긍긍해야 정상인데 얘는 거의 망가졌으면 다시 사지 뭐. 약간 이런 뉘앙스? 이게 얼마짜리인데 도대체가. 그치. 외동이라는 주야.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근데 그 중에서 뭘 변하는 게 편하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라니냐를 구분하시는 게 더 편하다. 자, 그럼 이게 어디에 일어나는 현상인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니뇨, 라니냐. 약간 느낌이 약간 저쪽 스페인어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그쪽 언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쪽이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구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지구를 다시 한번 그려서 필요한 부분만 보면은요. 이게 지구예요.
다시 여기 회전축, 북극, 남극. 여기 적도, 영도, 30도, 남이 30도, 북이, 남이. 자, 그러면 제가 지도는 잘 못 그려요, 여러분들. 이쪽에 아시아 대륙이 자리 잡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있겠죠, 아시아 대륙이. 그 다음에 이쪽에 미대륙이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럼 미대륙이 있으면 여기 밑으로 좀 더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가운데 바다. 요 가운데 바다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태평양이라고 불러요. 자, 태평양 중에서도 우리가 기점으로 봤을 때 위가 북태평양, 아래가 남태평양, 그리고 우리 기점에서는요, 미대륙 쪽이 동태평양이에요. 여기가 동태평양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 쪽이 서태평양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름에서 뉘앙스에서 보다시피 이게 여기 중요한 건 어디냐면 여기예요. 적도 밑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적도 밑에 남태평양 쪽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요 부분만 강조해서 보면 돼요.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엘니뇨냐 라니냐냐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면 여기 쪽에서 특별하게 나타나요. 이 동네에 있는 나라들이 보통 브라질, 칠레, 페루 이쪽이거든요. 걔네 동네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뭐 엘니뇨, 라니냐라 그러는데 이쪽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요. 만약에 이쪽에서 뚜렷하게 잘 나타났으면은 무슨 뭐 저쪽에 뭐 있을까? 뭐 베트남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가 아니라 연락봉따이 뭐 이런 걸로 이름이 적겠죠. 그치? 그런 걸로 봐선 이쪽에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볼게요. 지금부터. 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되니까 여기를 단면을 칠게요. 딱 자를게요, 여기를. 그러면은 단면을 쳐다볼게요. 지금부터. 단면인데 자, 이쪽이 서태평양. 여기에요, 여기. 이쪽이 동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고 여기 깊이에요. 물의 깊이. 자, 그럼 평상시에 여기는 무슨 풍지대냐면 무역풍지대예요. 무역풍지대다 보니까 바람은요. 무역풍을 따라서 진행방향의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으로 휜다 그랬죠. 그래서 바람이 남반구니까 왼쪽으로 휘니까 이 방향으로 바람이 휘어요. 그래서 위에서 쳐다보면 이 방향으로 무역풍에 의해서 해류가 순환하셔야 돼요. 물이 이쪽으로 밀려가요. 그럼 평상시에 물이 밀려가다 보니까 해수면이 여기는 조금 높고요. 여기는 해수면이 조금 낮아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평상시에. 이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즉 물이 좀 높아요. 물이 밀려가다 보니까. 여기 물이 좀 낮아요. 밀려갔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햇빛을 받겠죠. 햇빛을 받다 보니까 여기는 온도가 따뜻해요. 물이 따뜻해요. 이쪽 물은. 근데 문제는 여기는 물이 없죠. 없는 물은 뭔가가 채우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문제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 물이 올라와요. 이걸 용승이라 그래요. 용승은 바닷속 밑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수온이 여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심각하게 아이 추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보통 여기가 수온이 한 27, 30도가 넘어가요. 바다 표면 온도가. 그러니까 우리 바닷물 들어가면 어우 시원해가 아니라 여기는 들어가면 더워요. 그런데 이쪽 동네가 그래서 뭐가 잘 살죠? 상어가 잘 살죠. 상어는 따뜻한 물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기 보면 친구가 물에 갔다가 뭐가 사라졌어요. 뭐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 게 이 동네예요. 상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상어 얘기 곧잘 나오죠. 그만큼 물이 따뜻해졌다는 소리래요. 참고로 저는 바닷물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고요? 첫 번째,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왠지 모르게 뭐 모래 붙어 있고 찝찝하잖아. 씻으러 가야 되는데 갈 때까지 또 햇빛 받잖아. 싫어. 그리고 더 싫은 건 굳이 남들 발 담근 물에 내가 또 다시 머리를 담그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수영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수영장물은 그래도 소독이라는 것도 하는데 이건 소독도 안 하잖아. 그리고 바닷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게 많지 않아요? 좀 이렇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닷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놀다 보면 입에 물 들어가잖아. 에이, 그죠? 지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절대 바닷가에 발도 안 담그고 왔어요.
잘했죠. 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바닷가 구경도인가 봤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름에 더우니까. 자, 그러면은요. 여긴 따뜻하고 여긴 차가워요. 그럼 따뜻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는 공기가 상승기류가 잘 생겨요. 그럼 여긴 구름이 잘 생겨요. 여기는 차가우니까 상대적으로 하강기류가 생겨서 여긴 구름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기후가 어떠냐? 이쪽 동태평양 이쪽은요. 비도 많이 오고요. 더워요. 딱 생각나죠? 그 동남아 기후. 그 덥고 습하고 끈적한 그 기후. 딱 그 느낌이에요. 이쪽 동네는요. 이쪽 동네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는요. 덥긴 더워요. 아무래도 적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좀 건조해요. 왜 우리 저 동네 칠레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포도 농장 많이 있잖아요. 포도 농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포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옷 잘 껴입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햇빛은 뜨겁고 건조하니까 살이 잘못하면 다 까져요. 그래서 옷 잘 입고 이래요. 그쪽 동네는. 여기는 살짝 저기에 비해서 서늘한데 덥긴 덥지만 건조해요. 이쪽은. 이게 원래 기후예요. 이게. 자, 그런데 라니냐가 되면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무역풍이 강해져요. 무역풍이 강해지면 해류의 순환도 겁나 강해져요. 해류의 순환이 이게 이쪽으로 많이 밀려가면요. 물이 훨씬 더 많이 밀려가니까 여기는 더 낮아지고 여기가 더 높아져요. 좀 극한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 모자르니까 용승이 평상시보다 더 잘 생겨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살짝 차가운데 얘는 더 차가워져요. 그럼 하강기류가 더 잘 만들어져요. 그럼 가뜩이나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데 구름이 더 안 만들어져요. 이 동네는 따뜻한 물이 더 많이 밀려오니까 더 따뜻해지고 상승기류가 더 잘 생기고 구름이 더 딥다 잘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태평양은 훨씬 더 비가 많이 오고요. 동태평양은 가뜩이나 건조한데 더 건조해지겠죠. 기상이변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공부 잘하던 애가 갑자기 더 잘해도 이변이고요. 공부 못하던 애가 더 못해도 이변이에요. 이건 약간 잘하던 놈이 더 잘하고 못하던 놈이 더 못하는 격이죠. 안타깝죠. 이런 경우는 좀. 자, 그러다 보니까는 라니냐 때는 확실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라니냐만 한번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볼게요. 라니냐만. 평상시에서 라니냐로 넘어갈게요. 자, 라니냐만 읽어볼게요. 평상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발달, 강화,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태평양 심층의 찬 해수가 평상시보다 표층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 용승이 심해진다. 이걸 용승이라 그래요. 유식하게. 용승이 심해지니까는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하강기류가 강해져서 강수량이 감소하고 날씨가 건조하다. 가뭄 발생. 됐죠? 서태평양.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상승기류가 강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폭우 또는 홍수 발생. 괜찮죠? 간단하죠? 자, 이게 라니냐예요. 라니냐. 엘니뇨는 반대예요. 자, 오늘은 엘니뇨는 한번 반대라는 걸 잘 생각해요. 반대라고 해서 반대로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첫 번째, 무슨 이유에선 간에 무역풍이 약해져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요 방향의 해류의 순환이 약해져요. 해류의 순환이 약해지면 요 편차가 작아져요. 평상시보다 편차가 오히려 작아져요. 편차가 작아지면 덜 따뜻하고 덜 차가워. 용승이 잘 안 일어나니까. 상승기류가 거의 안 일어나고요. 여기 상승기류가 잘 안 일어나고 하강기류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비가 안 오던 동네에 구름이 생겨서 비가 오고요. 비가 오던 동네에 구름이 잘 안 만들어져서 가뭄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의 착각이 하나 있어요. 동남아 쪽은 원래 비가 와요. 그런데 그 비가 조금 덜 오는 거예요. 엘니뇨 때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뭄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상시보다 덜 온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상승기류가 약해져서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구름이 잘 만들어져서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에요. 홍수 발생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평상시에 비가 안 오던 애가 조금만 비가 와도 난리가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번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군대 있을 때 강원도 쪽에 있었거든요. 강원도는요 맨날 눈 와요. 겨울만 되면. 그 동네는 눈 오잖아요.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잖아요. 혹시 이 근처에 뭐 군부대 쪽에 뭐 군인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군부대 근처의 도로는요 전날 분명히 눈이 왔거든요. 다음날 나가보잖아요. 눈이 없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치웠어요. 그것도 뭘로? 손으로. 직접. 곧 여러분들이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강원도는 원래 눈이 와요. 그런데 그 동네는 눈이 더 온다고 해서 뭐 눈이 온다고 해서 그다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도 난리 나요. 정말 눈이 진짜 억수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많이 와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렇게 눈 오는 거. 정말 치워도 끝이 없어요. 그게 기상이변이고요. 부산. 여러분들 부산에 혹시 가족이나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부산은 따뜻해요. 원래가. 부산은 원래 눈이 안 와요. 잘. 강원도에서는 몇 센치 눈이 와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부산에서는요. 눈 좀 내리잖아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교통이 마비가 돼요. 그 동네는. 뭐 부산이 원래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동네가. 고도가. 그런데도 눈이 조금 내리잖아요. 평상시에 눈을 안 치우고 눈을 치우는 기구도 없고 제설제도 없다 보니까 눈이 조금만 와도 난리가 나요. 그 동네는. 막 차들이 못 가고 막 난리가 발생을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니뇨라고 해서 뭐 여기서 홍수, 가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평상시보다 좀 이렇게 좀 극한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라니냐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여러분들 평상시에 비해서. 그래서 평상시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그러면 엘니뇨는 반대요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이거는 엘니뇨 시기 또는 라니냐 시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라니냐 시기인지만 확인해 보세요. 근데 안 맞아? 그럼 반대니까 엘니뇨죠? 엘니뇨면 반대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딱 여기 태평양에서도 남쪽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줄게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이게 서태평양이고요. 이쪽이 여기가 동태평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스트하고 웨스트 할 때 웨스트가 서쪽인 거 알고 계시죠? 이스트가 동쪽인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둥글죠. 경도, 이스트, 웨스트 경도를 나타내는 거는 동경, 서경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태평양 뒤쪽에 있어요. 그리니치 천문대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저 볼 때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디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쪽 들죠. 제가 보기엔 오른쪽은 여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야, 왜 오른손 들었는데 그쪽 들어? 이쪽이 오른쪽이잖아. 이쪽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리니치 천문대가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경도로 이스트, 웨스트 표시할 때는 반대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그 문제가 나와 있나 모르겠네. 여러분들 통합과학에는 그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여러분들 26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맨 뒤에 있어요. 263페이지. 프린트 맨 뒤에. 263페이지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 보시면은 서동이라고 써 있죠. 이게 서라고 써 있는 게 서태평양, 동이라고 써 있는 게 동태평양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이스트, 웨스트, 이스트 140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동에는 웨스트 100이라고 써 있죠. 이스트, 웨스트가 반대네? 그랬더니 또 네, 이거 반대로 그려졌는데요. 그리고 돌려서 보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트가 태평양에서는 서태평양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스트, 여기가 웨스트로 표시돼요.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가 반대여서 이게 뒤쳐진 게 아니라 그리니치 천문대가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반대로 나오는 거니까 경도로 표시됐을 때 여러분들이 E라고 써 있는 게 서태평양이고 W라고 써 있는 게 동태평양이라는 거 꼭 까먹지 마세요.
가끔 그래 니들 영어 잘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쌤 막 웃더라고. 막 웃어. 쌤 왜요? 그랬더니 쌤 동서도 모르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이스터 동인데 막 그러는 거야 자꾸. 하루 시켜 그랬더니 근데 왜 자꾸 아까부터 거꾸로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까먹지 마세요. 그래놓고 또 혼자 또 지잘났다고 떠들고 또 문제 풀다가 다 틀리지 말고 알았지? 가끔 해마다 있다. 드물지만 있어요. 꼭 얘기할 때 딴 데 갔다 오고. 자,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까지 얘기를 했어요. 엘니뇨, 라니냐는요 말로 하면 쉽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 풀어보세요. 이게 갈림길이 두 개의 갈림길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팅 나갔는데 2대2 미팅이야. 얘가 좋을까 제가 좋을까. 이 선택이 제일 어려워요 원래. 물론 거꾸로 생각해봐. 니들은 선택을 안 당해. 그치? 그거 생각을 안 하더라 꼭 니들은. 네, 나중에 꼭 대학 가거든 미팅도 좀 해보시고요. 미팅, 소개팅 많이 해보세요. 안 그러면은 군대 갈 때 여자친구 없어요 여러분들. 군대 갈 때 여자친구 없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고요? 엄마한테 편지 쓰고 엄마한테 전화할 거예요. 남들은 여자친구한테 편지 쓰고 전화할 때. 남자친구가 없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고요? 군대 면회를 못 가봐요. 그럼 여동생이나 남동생 아니면 오빠 면회를 가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오빠랑 남동생이 니들 오는 걸 좋아할까요? 그치? 니들 말고 니들 친구 오는 걸 좋아해요. 그때는. 자, 그 다음에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뭐 하시냐? 제가 기출픽에 있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 기출픽 문제거든요. 요것 좀 마저 풀어보시는데 O2보다는 좀 확실히 어려울 거예요. 뒤에 답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건 O2죠. O2 것만이라도 오늘 한 것만이라도 좀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랑 기후변화 쪽하고 좀 디테일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좀 어려운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렇게 나가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2학기 때 이제 좀 어려운 거 많이 끝났고 이제 중화하고 산화하원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진고는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좀 얘기 좀 해줘요. 학교 진도가. 왜냐면 니네는 저걸 나갔잖아 이미. 그래서 딴 걸 나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 했던 거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0분만 쉬었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있어요? 이거 아마 문제 풀어보면 되게 안 풀릴 거예요. 왜 난 안 풀리지?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잘 풀리면 그게 좀 더 이상한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안 풀리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좀 더 배울 기회가 왔다. 근데 잘 풀려서 찍어서 다 맞았다. 오늘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고생 좀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오늘 틀리세요. 오늘 많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튜터쌤한테 물어보시고 안 되면 꼭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은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었다 하죠.